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배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삐뚤빼뚤 고르지 못한 치아, 그리고 턱관절 장애나 안면 비대증을 부를 수 있는 부정교합. 그런데 치아 교정을 하자니 시간과 환경이 녹록지 않거나 교정기의 노출 때문에 치료가 꺼려진다면 보다 간단하고 교정 장치가 잘 보이지 않는 투명 교정 방법은 어떨까요? 환자가 스스로 교정기를 탈부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치아의 이동까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디지털 투명 교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거나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운동이나 간헐적 단식, 원푸드 다이어트, 그리고 각종 시술과 극단적인 방법들까지 다이어트를 위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거겠죠. 자연요법으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한방 비만 치료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이한창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정 박사님 벌써 이제 한여름 네.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네. 자, 매체에서는 벌써 폭염, 열대야 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많이 더워지긴 했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한 달 뒤면 또 바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네. 하고 주어진 시간은 짧은데 또 살은 빼야겠고 이런 경우에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한창 원장님, 요즘 같은 시기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주로 어떤 상담들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옷이 얇아지고 또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옷으로 살을 가릴 수가 맞습니다. 없다고. 본격적으로 반팔 옷을 입기 전에 살을 최대한 빨리 빼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십니다. 네, 요즘은 뭐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그 남성분들도 몸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다이어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그 비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조금 별로 없지만 네. 그래도 이 과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원장님, 쉽게 살이 찌고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비만의 원인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이제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 소위 다이어트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이 네. 살이 쉽게 잘 찌고 한 번 찐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타고난 체질적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상 체질상으로 태음인인 분들은 소양인인 분들보다 쉽게 살이 찌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비만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헤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의 경험치 차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 이런 개인적인 특성보다 우선하는 거는 칼로리의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입니다. 네. 말하자면 많이 먹고 먹은 것에 비해 적게 움직이면 남는 잉여 영양분이 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또 먹는 양에 비해서 움직이는 양이라든지 열량이 또 소비하는 양이 적다라고 하면 살이 찔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에는 먹는 약을 줄여야 한다는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또 체중에 또 신경 쓰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면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더러는 또 건강을 좀 해친다고 하더라도 식욕 억제제를 먹더라도 반드시 나는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이렇게 또 식욕을 좀 억제하고 싶은 경우에도 또 한방에서는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것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한약을 많이 처방하는 한의사의 입장이기는 네. 하지만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살을 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환자분들께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제대로 된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한약을 이용한 감량이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이나 바쁜 길타 일상으로 인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럴 때 환자분들께서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를 하시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하자면 다이어트 치료에서 한약의 도움은 고3 수험생이 대학 입시를 위해 학원 수업이나 과외 수업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네. 학원과 과외의 도움 없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당연히 물론 좋겠지만 네.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한약을 통해 다이어트 치료를 하는 것은 본인의 부족한 시간이나 충분치 않은 의지력을 보완해주는 꽤 괜찮은 수단이 됩니다. 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이어트 한약은 어떤 작용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운동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예.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약을 한 봉 드실 때마다 1시간 빨리 걸었다고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네. 실제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는 한약이 인체 내에 들어와 신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효과로 꼽는 게 식욕 억제 효과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드시면 마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면서 밥을 먹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죠. 운동을 하면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되는데 교감신경의 흥분은 식욕을 억제합니다. 이런 이유로 약을 복용하면 식욕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몸 안에 축적된 에너지, 그러니까 특히 지방을 꺼내서 사용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똑같이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더라도 한약의 복용 없이 할 때보다 한약을 먹으면서 똑같은 강도의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시는 경우에 감량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약을 먹는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지방을 억제하는 효과와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을 또 사용하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한약에 또 적용됐을 때 생각하는 그 한의학의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으로 나오는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아는데 저열량 식이요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게 음식을 먹은 여성분들이 휴식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기초대사량 얘기거든요. 이게 한약을 먹었을 때,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한약 복용을 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 자료입니다. 이렇게 논문을 보면서 또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네.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약을 꾸준히 먹기만 한다라고 하면 살이 빠지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누구나 이렇게 또 한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나요? 슬프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이제 제 아무리 최고의 과외 선생이라도 모든 학생을 다 명문대에는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훌륭한 의사와 한약의 도움이 있더라도 필수적인 것은 본인의 행동력과 의지입니다. 약만 먹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데 완전한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세상에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네. 마치 학원만 다니면서 자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나 환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다이어트 이후의 체중 감량, 즉 요요의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치료 이후에 약을 평생 먹으면서 요요 예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치료 기간 동안 요요가 덜 올 수 있는 몸의 세팅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네, 다이어트에서 요요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 네. 요요 현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이제 체중 감량을 하고 예전에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히려 체중이 그전보다 더 늘게 된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요가 덜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을 네. 세팅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요요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요 없는 다이어트라는 문구를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요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네. 만약 그런 문구로 누군가가 유혹을 한다면 단언컨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체중은 많이 먹으면 늘고 적게 먹으면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질병일 수 있고요. 전혀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 그 또한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의미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살을 다 빼고 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도로 살이 찌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의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다이어트 치료나 다이어트 제품의 광고 문구에 요요 없는 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예,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허위 광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지금 사실은 또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요요 현상이 없는 거를 굉장히 원하기도 하고 이런 광고 문구를 보고 또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할 건데요. 요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원장님을 사실 저는 또 처음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놀라시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인체의 특성상 이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는 또 최대한 요요가 덜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강조하는 요요 예방의 두 가지 요소는 포만 중추의 조절과 세트 포인트의 설정입니다. 포만 중추라는 것은 쉽게 말해 배가 부르다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중추신경의 작용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첫 번째로 위벽이 팽팽해지고 두 번째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을 느끼고 식사를 그만두게 되죠. 네. 아래 나오는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위벽이 팽팽해지면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는데 위의 용적을 줄이면 포만 중추를 자극하기 수월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약의 효과와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치료 초반 40일 동안 위의 용적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당이 일정 이상 수준이 되면 쉽게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다. 네.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게 원래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치료하던 처방에 변화를 줘서 다이어트 처방화시킨 한약이라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고 일정 수준으로 잘 유지해줍니다. 이 때문에 쉽게 배가 고파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이렇게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배부름을 느끼는 이 과정이 총 20분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네. 즉 식사를 시작하고 20분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서 과식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밥을 적게 먹어라 혹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라. 심지어 입에 밥을 넣고 100번은 씹어서 먹어라. 이런 팁들이 있는 겁니다. 예. 결론은 적어도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식사를 빨리 하면 자신이 얼마만큼 먹었는지 인식하지 못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반대로 식사를 천천히 하면 주어진 식사를 다 먹기 전에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유지하라. 아무리 네. 바쁜 직장인을 하더라도 예. 그거 좀 꼭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까지는 포만 중추의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번 그 세트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서적이나 글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익히 세트 포인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이어트 치료에 있어서 세트 포인트란 내 몸이 인정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특정 체중을 말합니다. 살이 찌거나 빠질 때 체중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래프 보여주시면 좋은데 1차 함수로 꾸준히 찌거나 꾸준히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 한의원 환자분이 실제 감량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화면에서처럼 대부분 특정 체중을 한동안 유지하다가 툭 올라가거나 툭 떨어지는 흔히 말하는 계단식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10kg 이상 찌고 빠지는 경우에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이때 한동안 유지하게 되는 특정 체중이 지금 얘기하는 세트 포인트입니다. 또한 세트 포인트에 오래 머무른 경우에는 체중이 조금 찌더라도 다시 세트 포인트를 향해 체중이 줄어들고 살짝 빠진 경우에도 다시 세트 포인트를 향해 체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인체에 항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체중 감량을 할 때 다음 세트 포인트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체중이 도로 원래의 세트 포인트 체중으로 쉽게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유지하면서
집의 가구나 짐을 아무리 줄여봐야 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짐이 늘거나 집이 잡동사니로 꽉 차게 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집의 가구나 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확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네. 이 방법이 바로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체중도 마찬가지로 어설프게 감량을 하면 도로 원래 체중에 돌아가는 경향성이 강한 반면에 체중을 확 빼버리면 오히려 요요가 덜 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건강하고 적절해야지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면 요요는 피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 종종 살은 뺄 때 확 빼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사인 제가 볼 때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일리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한방 비만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시 다이어트를 경험했는데 요요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 비만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빼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또 무리하게 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빼야 뭐 확 빼는 정도가 되는 건지 뭐 최소한 감량하는 정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까요? 본인의 나이와 키에 맞는 세트 네. 포인트까지 감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세트 포인트의 기준은 이제 아래 나오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 기준은 큰 질병이 없고 소화비만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분들에 해당합니다. 소화비만을 경험한 환자분들의 경우 지방세포의 크기나 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 체중, 즉 세트 포인트를 정하는 기준도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목표 체중까지 충분히 감량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키와 체중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원장님이 다이어트 한약 치료 목적은 살도 빼면서 또 추후에 요요 현상을 또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방향으로 처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순히 치료 기간 동안만의 감량 효과만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위의 용적을 줄여서 포만 중추의 자극을 용이하게 해주고 자기 몸에 맞는 목표 체중인 세트 포인트까지 체중을 낮춰서 요요가 최대한 덜 올 수 있게 하는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한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작용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네, 물론입니다. 어떤 약이든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잘못 처방되었을 때 그만큼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다이어트를 위해 복용하는 양약과 한약 둘 다 부작용은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심장의 두근거림, 그리고 손발의 떨림, 수면장애 이 세 가지 증상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한의학 제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완화시키는 약제를 추가해서 한약을 처방받는 겁니다. 한약제 중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즉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조절해주는 약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용안육이나 복령, 치자나 두시 등의 약제를 기존 다이어트 한약에 추가해서 처방하면 위의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약의 이런 기전을 통해서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그 다이어트 효과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또 약을 다 복용한 다음에 다시 또 요요 현상이 되거나 살이 찌는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또 식이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습관이 좋은 건가요? 식이 습관이나 다이어트 법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네. 또한 각각의 방법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임상 현장에서 자주 알려드리는 식이 습관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MC분께서도 좀 네. 같이 따라해 주시고 도움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음식이 눈앞에 있다. 음식이 눈앞에 있다. 고민이 된다. 고민이 고민이 된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예. 즉 고민이 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 앞에서 하는 고민이 대부분 뭔가요?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말 배가 고프고 힘들 때는 그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이 된다고 수동태로 표현을 했죠. 네. 음식 앞에서 고민이 된다는 건 몸에서 신호를 주는 것이고 더불어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대부분은 먹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음식 앞에서 고민이 되는 순간 딱 안 먹어버리면 다이어트 과정 중에 오는 자괴감을 좀 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배재호 원장님. 이제 사실 저희가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지방, 뭐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또 핫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런 게 맞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이한창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방식이든 극단적인 방법은 항상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또 좋은 다이어트법이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요를 예방하기가 좋겠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부족함이 꽤 많습니다. 이미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주변에서 저탄고지,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한때 유행 이후로 많이들 자취를 감추셨을 거라고요. 이유가 다 있겠죠. 절대 건강에 이로울 수가 없는 방식이고요. 나름의 효과가 있지만 그 또한 지방만 섭취할 경우 많은 양의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위의 용적이 줄어 포만 중추 자극이 쉬워지게 만드는 효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채와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고기만 먹는 애킨스 다이어트법, 소위 황제 다이어트도 같은 원리이고요. 다만 황제 다이어트의 창시자나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적극 주장했던 대체요법 연구자들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나 중풍, 동맥 경화였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의사로서는 참 권해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뭐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또 보다 또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시청자분과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지금 현재 38살입니다.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 예, 제가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한 3년 정도 전에 받았는데요. 예. 그 신지로이드를 꾸준히 잘 복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고 또 쉽게 체력도 떨어지고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도 한약 먹으면서 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긴 한데요. 이한창 원장이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게 좋아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거라고 봐야지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적방이 다이어트 한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한약을 드시면서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또 체력의 증진도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정상화까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마음을 내셔서 근처의 한의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떤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계속 질문 주세요.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지금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그죠? 네,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그리고 치과 치료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김현정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신의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치아주치 김현종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고혈압 환자가 약 890만 명, 당뇨 환자가 427만 명으로 고혈압 환자 수가 딱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열의 2명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고혈압이 치아와 구강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혈압 환자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고혈압 약에 포함된 이뇨제 성분이 입안의 침 분비를 억제하여 구강 건조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구강 건조증이 장기화되면 혀나 입의 점막이 화끈거리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말하거나 음식을 씹기 어렵고 구취와 충치가 생길 수 있죠. 이 경우에는 필로카인이나 세비멜린과 같은 약을 처방받고 물을 자주 마시며 무설탕 캔디, 정기적인 불소도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혈압 약 중에는 이뇨제와는 달리 말초혈관을 넓혀주어 혈압을 강화하는 니페디핀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할 시 적게는 6%, 많게는 63%까지 잇몸 증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치아 사이에 잇몸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면 잇몸 안에 세균의 양이 늘어나 잇몸병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절제술과 같은 처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잇몸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구강 증상은 입안에 붉은 발적과 하얀 레이스 그물 모양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평평태선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구강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치과에서 상담을 받거나 치료받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에게 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의 한 성분인 혈관 수축제와 혈압약이 상호작용하여 혈압을 오히려 더욱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그렇다면 치과 가기 전에는 혈압약을 먹지 않아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혈압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혈압이 안정적인 아침에 치과를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국내 1000만 고혈압 환자분들, 치과 주치의와 혈압 상태를 꼭 잘 모니터링하여 내과적인 처치부터 수술까지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과 주치의 김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치아 주치에서는 고혈압과 관련된 또 치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치과에서 또 이게 치아는 또 부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신 질환과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내과 질환과 그리고 전신 질환과 굉장히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내과 질환이라든지 전신 질환을 고려한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고혈압 네. 약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일단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치과 진료를 받으실 때도 네. 꼭 항상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는 또 두 번째 주제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도움 말씀을 주실 선정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네. 환한 미소, 자신감 있는 환한 미소를 보인다면 상당히 친근감과 호감을 네. 갖게 되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치열에 문제가 있다, 치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면서 약간 그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 가능성이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부정교합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또 뭐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노년기라든지 장년층이 되어서도 치아 교정을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교정 방법, 네. 교정 치료 방법도 상당히 발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그 선정현 원장님과 투명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 거고요. 네. 근데 자, 원장님 그 투명 교정, 그 단어에 투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네.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은색 그 교정 장치 이게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투명 교정은 브라켓과 와이어를 사용하는 일반 치아 교정과는 달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투명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부정교합이나 돌출입 등을 개선하는 치아 교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금속을 치아에 부착하는 교정과는 달리 탈부착이 가능하고 교정용 장치와 철사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교정이 상당히 간편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장치로 된 장치가 바로 투명 교정 장치이긴 한데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색 고정 장치가 있던 기존 고정 장치랑 다르게 이렇게 투명한 장치만 보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교정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투명 교정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교정 시 치아의 이동이 정해진 방향이나 규칙에 따라 이동하진 네. 않는데요.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장치를 계속 교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교정을 하려면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치아에 힘이 작용해야 하는데요. 투명 교정에서는 총 3가지 정도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우선 재료 자체에 의한 교정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씹을 때 저작 시 발생되는 교합력에 의한 교정력, 네. 세 번째는 보조 장치에 의한 교정력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네. 투명 교정은 치아에 투명한 재료를 씌워서 필요에 따라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편리한 교정이지만 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치아를 이동시키는 만큼 치아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투명 교정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우선 보시게 되면요.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이제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투명 교정 장치로 빠른 시간에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빠르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아가 삐뚤빼뚤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경우에 가장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는 짧으면 1년, 길면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잔존 치아 발고 후에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또한 마지막으로 발치를 하지 않는 비발치 돌출입 교정에도 투명 장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재교정에도 투명 교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반 투명 교정 장치의 어떤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요. 우선 부정교합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분 치아에 인상을 체득하게 되는데요. 인상을 체득한 후에 석고 가루를 부어서 모형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앞으로 이동할 치아에 토크를 조절한 다음에 재배열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왁스 작업을 하고 재배열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공 성형기로 투명 교정기 장치를 제작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투명 교정 장치가 완성이 되면 환자분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알긴 알겠는데요. 투명 교정과 철사 교정,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철사 네. 교정이라고 하는 이 교정과의 또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좀 더 낫나요? 네. 보통 많이들 하시는 브라켓 교정이 있으신데요. 브라켓 교정과 이제 투명 교정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의사가 치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브라켓을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면에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정 기간 동안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걸 탈착이 가능하고 구강 내 이물감이나 식사 시에 불편감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각각 단점도 있는데요. 네.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에는 교정 장치가 우선 눈에 잘 띄고 부착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칫솔질이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충치나 치주염이 유발 가능성이 있고요. 식사 시에 음식물이 낄 수가 있습니다. 투명 교정도 단점이 당연히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은 환자가 장착을 하지 않으면 교정이 되질 않습니다. 네. 또한 장치가 분실 위험성이 있고요. 장치를 제대로 제작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 제대로 제작을 해서 잘 착용하기만 한다면 투명 교정 장치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그
최소한 얼마 동안 그 착용을 해야지 이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교정을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예.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식사를 하실 때거나 아니면 양치하실 때 빼고는 계속 장치를 장착하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지금 치아 교정과 특히 디지털 투명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치아 교정을 고려 중이시거나 특히 투명 교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장님께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착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또 우리가 교정 때문에 또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재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또 교정을 한참 동안 했는데 또 다시 교정 장치를 끼려고 하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재교정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보통 어떤 교정 치료를 하든지 네. 치아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난 뒤에 유지장치까지를 하시는 것을 해야지 교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교정 후에는 철사로 유지장치를 하시고 투명 교정 유지장치로 마무리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확실한 그 교정을 위해서는 유지 장치로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뭐 투명 규정이 최근에는 디지털 치아 규정으로 또 발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투명 규정 장치를 예전에는 병원이라든지 기공소에서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 디지털 투명 규정 방식은 또 이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인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나요? 네. 일반 투명 교정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디지털 투명 교정이 네. 있는데요. 투명한 장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투명 교정과 같지만 네. 3차원 시뮬레이션 사용으로 미세한 치아 이동과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체계적인 교정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을 뜨지 않고 구강 내 스캔을 통해서 정확한 치수와 자료로 이동량을 예측해서 교정 장치 제작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투명 교정은 3D 컴퓨터를 이용하여 치아 이동을 측정하지만 단계적으로 장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장치 수정 등이 필요해서 의료진의 꼼꼼한 치료 계획과 임상 경험이 있어야 네.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치아 교정도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이 디지털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치과의사의 면밀한 분석과 그리고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네. 위에 말씀드린 일반 투명 교정과 원리는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컴퓨터 시스템과 구강 스캐너가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요. 네. 우선 환자가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안면 비대증 환자가 오셨는데요. 우선 얼굴 사진과 치아 사진을 찍고 구강 스캐너로 구강 스캔을 합니다. 예. 네, 구강 스캔을 한 다음에 앞으로 치아 이동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정을 시작하면서 장치 착용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분석이 끝나면 3D 프린터기로 모형을 만듭니다. 예. 네, 이렇게 단계별로 교정 장치를 바꾸어 착용하면서 교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 15단계까지 진행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모의 비대칭이 많이 해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투명 교정, 주로 이제 앞니와 그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어금니도 교정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투명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어금니를 포함한 치아 전체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반 투명 교정은 발치를 한다거나 교합을 바꾼다거나 악궁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에 붙이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발치 교정이나 전에는 할 수 없었던 투명 교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치아 표면에 돌기 같은 어태치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부착하거나 고무링을 사용해서 치아 뿌리 자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투명 교정 시뮬레이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네. 네. 교정을 할 환자가 처음에 오시면 저희가 본을 뜨고 구강 스캔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교정이 되는지 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거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지, 어떤 몇 단계를 할지,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네. 네, 환자가 그 앞으로 그 교정을 얼마나 해야 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외국의 어떤 출장이나 그렇죠. 어떤 그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그런 환자의 경우도 어떤 그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의 사례를 보시면요. 이분은 군복무 중에 이제 진행하신 분인데요. 휴가 맞추어서 나오는 날 내원하셔서 구강 체크한 다음에 다음 단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총 28단계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군 기간 내내 이렇게 휴가 나올 때마다 교정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뭐 첫 번째 시뮬레이션부터 앞으로의 어떻게 치료 단계가 이루어지는지 예측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또 군대에 갔다 와서 나는 이 정도면 또 교정이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뭐 내가 내원하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투명 교정 장치가 굉장히 편리한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정 장치를 착용하면서 뭐 18시간, 20시간 꼭 착용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투명 교정 장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좀 환자분들이 끼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교정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교정 장치를 착용하는 동안 원장님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교정 장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장착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하신다거나 양치하실 때 빼고는 거의 계속 착용하고 있으신 게 좋으십니다. 네. 착용하실 때는 약간 문 상태로 교합력을 주시는 것이 거의 빠르게 교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관리 방법은 흐르는 찬물에서 칫솔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고 착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케이스에 보관해 주세요. 분실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뜨거운 물은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가 또 어금니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앞니에서 좀 많이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또 틈새가 있거나 벌어진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투명 교정은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투명 교정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 사이에 이제 벌어진 경우 그런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빠르게 교정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발치가 필요한 삐뚤삐뚤한 것이 심한 치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근데 뭐 네. 투명 교정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투명 교정으로 교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투명 교정이 굉장히 좋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병원을 찾아왔을 때 이 투명 교정을 하고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투명 교정 정말 안 보이는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이 투명 교정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뭐 외관상으로 네. 그 은세 그 예. 교정 장치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사람이 항상 안면이 비대칭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나는 원래 안면이 사람은 비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이제 치과에서 교정 치료의 어떤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 방법과 다른 그런 투명 교정 장치도 잘 돼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그 가까운 치과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희 원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 투명 교정 외에도 설치 교정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도 이제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명 교정을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뭐 설치 교정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설치 교정 같은 경우도 심미적으로 아주 우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치아 교정이 이제 뿌리를 움직이는 그 기간이 짧고 교정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발음이 셀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구강 뒤쪽에 교정 장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음하실 때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술자 입장에서는 이제 브라켓을 뗐다 붙였다 했을 때 굉장히 조금 시야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명 교정도 이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있는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은 장치를 이제 투명 교정 바깥쪽에 어태치먼트라는 거를 붙여서 이제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많이 보완된
투명 교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지금 바로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치아 규정을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발치를 하고 10년 전에 발치하고 교정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그것도 예. 투명 교정이 가능한지 해서요. 예전에 발치 교정을 하셨네요. 네,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42살이요. 본인이 교정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저희가 선정현 원장님과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혹시 교정하신 지 10년이 지나셨는데요. 뒤에 네. 혹시 유지장치는 계속 끼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안 끼고 있어요. 네. 네. 교정한 지 10년 정도 되셨으면 이미 이제 잇몸 상태도 좀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해서 최근에 이제 재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다시 벌어진다든지 치아는 원래부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회전이 많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투명 교정으로 재교정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투명 교정을 하시면 심리적으로도 우수하고 나중에 유지장치 대신 투명 교정 장치로 유지장치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고 네. 한번 치과에 내원해서 한번 저도 상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선정현 원장님께서도 자세한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고민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보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치과 관련한 거라든지 건강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질문 많이 주도록 해주세요.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 치아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할 건데요. 우리가 치아 규정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장치 규정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또 유지 장치를 투명 규정 장치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명 규정을 이용한 유지 장치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이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투명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마지막 스텝, 마지막 단계를 꼈을 때 그 자체가 유지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지 장치 역할을 하는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가끔 이갈이 장치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요. 네. 투명 교정 장치가 이갈이 장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자가 미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가 미백 약재를 투명 교정 안에다 넣어서 자가 미백도 셀프로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 규정 장치가 여러 가지 효과를 발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치아 규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치아 규정인 중에서도 투명 규정 장치를 잘 활용해서 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건강 스페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특별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